늦은 밤 책 읽어주는 남자 리더 준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1달러 87센트. 그게 전부였다. 그중 60센트는 1센트짜리들이었다. 식료품 가게, 야채 가게, 정육점에 들릴 때마다 인색하다는 눈치를 받으면서도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억지로 값을 깎아 한두 푼씩 모아온 것들이었다. 델라는 3번이나 돈을 세어보았다. 그래도 역시 1달러 87센트였다. 그리고 다음 날은 크리스마스였다. 작고 낡은 소파에 주저앉아 우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었다. 델라는 그렇게 울고 있었다. 인생은 흐느끼거나 훌쩍거리거나 미소 짓는 일의 연속이지만 그 중에 훌쩍거릴 일이 제일 많다고 하던 누군가의 말이 생각난다. 이 여자의 흐느낌이 점차 안정되어 훌쩍거림으로 바뀌어가는 동안 집안을 한번 둘러보기로 하자. 일주일에 집세 8달러짜리 가구 딸린 아파트였다. 확실히 거지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지를 단속하는 경찰의 눈에는 영락없이 거지로 보일만 했다. 아래 현관에는 어떤 편지도 오지 않을 듯 보이는 편지함과 누가 눌러도 소리 날 것 같지 않은 초인종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임스 딜링엄 영이라는 이름이 적힌 명패가 붙어 있었다. 딜링엄이라는 철자는 그 이름의 주인이 주당 30달러씩 받으며 잘 나가던 시절만 해도 산들바람에 펄럭이듯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주급이 20달러로 떨어진 지금은 마치 겸손하게 D 한자로 줄어들고 싶어하는 듯 움츠러져 보였다. 그래도 제임스 딜링엄 영이 퇴근해 집에 올 때면 조금 전 델라라고 소개한 그의 부인이 짐이라 부르며 반갑게 포옹에 맞아주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였다. 델라는 울음을 그치고 뺨에 분을 발랐다. 그러고는 창가에 서서 잿빛 고양이가 잿빛 뒷마당에 잿빛 울타리 위로 걷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다음날이 크리스마스였지만 짐의 선물을 살 돈은 1달러 87센트 뿐이었다. 그녀는 여러 달 동안 한 푼, 두 푼 최대한 아껴보았지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일주일에 20달러로는 어쩔 수 없었다. 지출은 예상보다 항상 많았다. 늘 그랬다. 짐의 선물을 살 돈은 1달러 87센트뿐. 소중한 남편인데 그를 위해 무엇을 살까 생각하며 보냈던 시간은 참 행복했다. 뭔가 대단하고 희귀하고 훌륭한 선물, 짐이 지니고 있으면 그 가치가 조금이라도 더 빛날 그런 선물을 사고 싶었다. 방 안의 창문 사이에는 거울이 있었다. 집세 8달러짜리 아파트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거울이었다. 아주 마른 사람이 민첩하게 몸을 이리저리 비춰봐야 좁고 길게 비친 상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꽤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을 거울이었다. 야윈 델라는 그 요령을 잘 터득하고 있었다. 문득 그녀는 창문에서 몸을 돌려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지만 20여 초 흐르면서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재빨리 머리를 풀어헤쳐 길게 늘어뜨렸다. 제임스 딜링엄 영 부부에게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보물이 2개 있었다. 하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대를 이어 물려받은 짐의 황금 시계이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머리카락이었다. 만약 시바의 여왕이 맞은편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면 언젠가 델라가 창문 밖으로 머리를 말리는 순간 여왕의 보석과 선물 따위는 빛을 잃고 말 것이었다. 만약 솔로몬 왕이 지하실에 보물을 쌓아놓고 그 앞을 지키고 있다면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시계를 꺼내보는 짐을 보며 부러움에 못 이겨 자기 수염을 뽑을 것이었다. 이제 물결치듯 풀어헤친 델라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갈색 물의 폭포처럼 빛났다. 무릎까지 내려온 머리카락이 마치 긴 옷 같았다. 이윽고 그녀는 긴장된 모습으로 다시 머리를 재빨리 말아 올렸다. 잠시 그녀가 흔들리는 몸을 지탱하며 서 있는 동안 눈물 한두 방울이
낡은 빨간 카펫 위로 떨어졌다. 낡은 갈색 재킷을 입고 낡은 갈색 모자를 썼다. 그녀는 두 눈에 아직 반짝이는 눈물을 머금은 채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문 밖으로 뛰쳐나와 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나섰다. 그녀가 걸음을 멈춘 곳에는 이런 간판이 걸려 있었다. 마담 소르포니, 모든 종류의 모바일 용품. 델라는 한 걸음에 달려 들어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몸집이 크고 지나치게 하얀 주인은 이름처럼 상냥해 보이지는 않았다. 제 머리카락을 사시겠어요? 델라가 물었다. 사긴 해요. 부인이 말했다. 모자를 벗고 한번 보여주시오. 갈색 폭포가 물결치며 떨어졌다. 20달러. 부인은 능숙한 솜씨로 머리카락을 들어보며 말했다. 돈은 바로 주셔야 해요. 델라가 말했다. 그 후 2시간은 장밋빛 날개를 단 듯 이곳저곳 돌아다녔다. 아니, 이런 진부한 비유는 없던 걸로 하자. 그녀는 짐의 선물을 사기 위해 가게들을 뒤지고 다녔다. 델라는 마침내 찾아냈다. 분명 다른 사람이 아닌 짐을 위한 것이었다. 가게란 가게는 다 뒤지고 다녔지만 다른 가게에는 그만한 물건이 없었다. 심플하고 수수한 디자인의 백금 회중 시계줄이었는데 훌륭한 물건이 늘 그렇듯 겉만 번지르르한 장식이 아닌 본질만으로 그 가치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 시계줄은 시계만큼이나 값어치가 있었다. 델라는 그 물건을 보자마자 짐에게 안성맞춤이란 생각이 들었다. 시계줄은 남편과 비슷했다. 조용하면서도 가치 있는 모습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21달러를 내고 87센트를 남겨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다. 이 시계 체인을 달면 짐은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당당하게 시계를 꺼내볼 수 있을 것이다. 시계는 훌륭했지만 시계에 달린 낡은 가죽끈 때문에 그는 때로 시계를 남모르게 훔쳐보는 일이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델라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서서히 침착함을 되찾았다. 모발 손질용 인두를 꺼내고 가스에 불을 켠 뒤 사랑을 위해 온통 황폐화된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의뢰 이런 일은 손이 많이 가고 그야말로 지난한 일 아니던가. 40분을 그렇게 손질한 끝에 그녀의 머리카락은 온통 작고 조밀하게 돌돌 감기었고 그녀는 마치 악동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주의 깊고 심각한 표정으로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짐이 날 보자마자 바로 화를 낼지 몰라.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니면 코니 아일랜드 합창단원 같다고 놀려댈 거야. 하지만 어쩌겠어. 1달러 87센트 가지고 뭘 할 수 있었겠어. 7시가 되자 커피를 끓이고 프라이팬을 뜨거운 스토브 위에 올려놓고 다진 고기 요리를 만들 채비를 했다. 짐은 늦는 법이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반으로 접어 손에 쥔 다음 남편이 항상 들어오는 문가의 테이블 한쪽 귀퉁이에 앉았다. 이윽고 멀리 아래에서 남편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자 순간 그녀의 낯빛이 하얗게 되었다. 그녀는 사소한 일에도 속으로 잠깐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 아버지 하나님, 제발 그이가 나를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는 야위고 매우 심각한 표정이었다. 가여운 사람. 그는 고작 22에 가족이라는 짐을 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새 오버코트가 필요했고 장갑도 없었다. 문 안으로 들어선 짐은 메추라기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눈은 델라에게 고정한 채 그녀가 알 수 없는 어떤 표정을 지어 두려울 지경이었다. 그것은 분노도, 놀라움도, 비난도, 공포도 그녀가 예상했던 그 없던 감정도 아니었다. 그는 다만 묘한 표정으로 멍하니 아내의 얼굴을 응시할 뿐이었다. 델라는 주춤거리며 탁자에서 일어나 남편에게로 다가갔다. 여보, 짐. 그녀가 소리내어 불러보았다.
그렇게 보지 말아요. 당신에게 줄 선물 하나 없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없어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어요. 다시 잘할 거예요. 괜찮죠? 어쩔 수 없었어요. 내 머리는 아주 빨리 자라요.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말하면서 우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침,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선물을 준비했는지 짐작도 못할걸요? 당신 머리카락을 잘랐단 말이야? 짐은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도 델라가 머리를 잘랐다는 명백한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힘겹게 물었다. 잘라서 팔았어요. 델라가 말했다. 그래도 여전히 나를 좋아하죠? 머리카락을 잘라도 나는 변화 없잖아요. 그렇죠? 짐은 방안을 두리번거렸다. 당신의 긴 머리가 사라진 거야? 짐은 바보처럼 물었다. 찾아봐도 소용없어요. 델라가 말했다. 팔았다고요. 팔아서 없어요, 여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당신을 위해 한 일이니까 화내지 마세요. 내 머리카락에 대한 애정은 헤아릴 수 있어도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녀가 갑자기 진지하면서도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불에 고기 올려놓을까요, 짐? 멍하니 서있던 짐이 이내 정신을 차린 듯 했다. 그는 델라를 껴안았다. 잠시 다른 방향에서 중요치 않은 것들을 따져보기로 하자. 일주일에 8달러와 1년에 100만 달러. 무슨 의미이며 그 차이는 무엇일까? 수학자나 셈이 빠른 사람들은 잘못된 답을 줄 것이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져온 선물들은 아주 귀중한 것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답을 찾을 수는 없다. 이 모호한 말의 뜻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짐은 외투 주머니에서 조그만 선물 상자를 꺼내더니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오해하지는 마, 델라. 그는 말했다. 당신이 머리를 자르든 밀든 감든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당신이 선물 상자를 열어보면 내가 왜 그렇게 멍하게 서 있었는지 알게 될 거야. 델라는 하얀 손가락으로 재빨리 끈을 풀고 포장지를 뜯었다. 그러고는 기쁨에 찬 황홀한 탄성을 내뱉었다. 그런데 저런 잠시 후 감정에 북받친 이 여성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하더니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는 바람에 이 집 남자는 정성을 다해 여자를 달래주어야 했다. 거기에는 옆머리와 뒷머리에 꽂는 머리핀 세트가 들어있었다. 델라가 브로드웨이 상점의 진열장에서 오랫동안 동경했던 물건이었다. 진짜 거북이 등껍질에 가장자리는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사라져버린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어울리는 색깔의 아름다운 핀이었다. 꽤 비싸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한 번도 그 머리핀을 갖게 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고 그저 마음속으로만 열망해왔다. 그런데 이제 그 핀이 그녀의 것이 되었지만 그 탐내던 장식품이 꾸며줘야 할 머리카락은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델라는 머리핀을 가슴에 꼭 품더니 이윽고 눈물이 글썽한 눈을 들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머리는 아주 빨리 자라요, 짐. 그러더니 잠시 후 불에 댄 작은 고양이처럼 폴짝 뛰어오르며 소리쳤다. 아, 맞다. 짐은 아직 자신의 근사한 선물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팔을 뻗더니 보란듯이 손바닥을 펼쳤다. 윤기 없던 귀금속이 그녀의 밝고 환한 영혼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듯 보였다. 멋있죠, 짐? 이걸 사려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녔어요. 이젠 하루에 수도 없이 시계를 꺼내보게 될 거예요. 시계 줘봐요. 시계랑 얼마나 어울리는지 보고 싶어요. 그런데 시계를 주기는커녕 짐은 소파에 털썩 앉더니 두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더니 웃음 지었다. 델라. 그는 말했다.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당분간 한 곳에 보관해 두기로 하지. 당장 사용하기에는 매우 좋거든. 나는 당신 머리핀을 샀는데 돈이 필요해서 시계를 팔았어. 자, 이제 고기를 불 위에 올려놓자고. 아시다시피 동방박사들은
말구유의 아기에게 선물을 가져다 준 아주 훌륭한 현자들이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는 풍속을 만들어냈다. 현자들이기에 그들의 선물도 분명 현명한 것이었으면 틀림없으며 아마도 선물이 중복될 경우 바꿀 줄도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서로를 위해 가장 어이없이 희생시킨 두 어리석은 젊은이의 평범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서툴게 들려주었다. 하지만 오늘날 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선물을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선물을 주고받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현명하다고. 세상 그 누구보다 현명한 이들이야말로 현자임에 틀림없다.